안녕하세요. 리치 플랫폼입니다. 최근 미국 주식 시장의 하락세가 굉장히 무섭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어, 메타 플랫폼 이런 거대한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급감했습니다. 게임, 디지털 트윈 등을 제작할 때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유니티 분기 매출 컨센서스는 매출 3억 2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 0.08달러였습니다. 발표된 EPS 실적도 마이너스 0.08달러였지만 1개월간 주가 등락률은 마이너스 46% 급감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로블록스의 발표 EPS 실적은 마이너스 0.27달러로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로블록스의 주가도 많이 하락했죠. 마이너스 46%입니다. 이렇게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는 실적 시즌이지만 이런 와중에도 엄청난 실적을 보여준 기업이 있죠. 바로 우리의 지구방위대 애플입니다. 애플을 대형 기술주로 분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애플은 당연히 대형 기술주이지만 그와 동시에 성장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여전히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본론으로 다시 들어와서 애플의 22년 1분기, 애플 회계 기준으로는 2분기인데요. 실적을 분석해보고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복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기업의 실적은 어디서 본다고요? 뉴스 검색하시나요? 아니라고 했죠. 바로 기업의 IR 자료입니다. 제가 일전에 나이키의 IR 자료 찾는 방법에 대해서 캡처해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해당 영상을 찾아보시면 쉽게 기업의 IR 자료 찾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구글에 기업명 IR 검색하시면 바로 IR 홈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애플 IR이라고 쳐서 구글에서 넘어오면 바로 이런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뉴스 앤 리절트 인베스터 업데이트. 보통 가장 최근 실적은 홈페이지의 맨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찾기 어렵지 않으십니다. 자, 이제부터 숫자를 봐볼까요? 자, 애플의 1분기 매출액은 972억 7,800만 달러로 하나로 약 124조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9%나 증가했고 컨센서스였던 940억 달러도 가뿐하게 넘었죠. 뒤에서 카테고리별로 매출을 다시 보겠지만 서비스 부문의 매출이 17%나 증가한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한 299억 7,9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컨센서스가 279억 달러였으니까 역시 상회한 수치이죠. 항상 이렇게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치를 뛰어넘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은 정말 애플이 대단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순이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25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인 234억 달러를 가뿐하게 넘어주었습니다. EPS는 1.52달러로 1.42달러의 컨센서스를 무난하게 넘으며 주요 지표들이 다 시장의 기대치를 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애플 주식을 사야 할 이유는 굉장히 많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아이폰 판매의 성장률입니다. 과연 얼마나 아이폰 판매 매출이 성장했는지 궁금하시죠? 저랑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의 이번 분기 매출은 505억 7천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약 6%가 성장했습니다. 아이폰이 아직도 성장하고 있다니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이패드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 쪽에서 매출이 상승했습니다. 맥은 14.6%, 웨어러블 홈 액세서리는 12.4%, 서비스는 17.3%나 성장했습니다. 애플은 공식적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어닝콜을 통해 영업 환경이 비우호적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코로나19로 중국에서 공급과 수요 차질이 예상되고 그로 인해 반도체 칩 부족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지역 매장 철수에 따른 매출 감소분이 2분기에 반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어닝콜에서 나왔던 주요 질문 3가지를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코로나 락다운의 영향은? 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인구 2,500만 명의 상하이를 3월 말부터 전체 도시를 봉쇄하는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2천여 명의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 때문에 중국 주민들의 불만은 물론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WHO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상하이시는 함께 노력하면 제로 코로나를 실현할 수 있다며 계속적인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어쨌든 중국 코로나 락다운에 대한 애플의 대답은 이번 분기에는 코로나 락다운의 영향이 미미했다고 합니다. 공급의 제약은 있었으나 12월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고 밝혔고요. 다만 생산 차질 규모가 40에서 80억 달러 앞으로 예상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산업 전반에 걸친 실리콘 부족 등이 향후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죠. 두 번째 질문은 서비스 가입자 수와 향후 서비스 런칭 계획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유료 가입자 수가 1.65억 명 증가했고 사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가입자 수가 지속 증가라는 긍정적인 수치들이 나오고 있죠. 가입자들의 서비스 참여도 또한 증가하고 있어서 업사이드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유료 구독 결제 매출도 강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는 소비자 취향에 맞는 신규 서비스를 런칭할 예정이기 때문에 카테고리 내에서 서비스의 매출이 점점점 비중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 질문은 원자재 가격 인상의 여파였습니다. 여러 부품의 가격이 상승 중이고 특히 반도체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죠. 이것은 선단 공정으로 가며 추가 지불 비용이 과거 대비 가파르게 증가 중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애플은 모든 부품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용 인상 이슈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 두 가지가 더 발표되었는데요.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이번 분기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으로 교체한 사용자의 수가 처음으로 전체 대비 두 자릿수까지 성장했다. 덕분에 1분기에 아이폰 사업이 성공적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애플의 점유율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7%포인트 하락했지만 애플이 작년 하반기에 선보인 아이폰 13 시리즈 판매량은 전체 아이폰 판매량의 80%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당 배당금을 0.23달러로 5% 인상하고 900억 달러 수준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했다는 점입니다. 작년 12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애플의 신용등급을 AA1에서 미국 국가신용등급과 같은 AAA로 올렸죠. 한국은 AA2인데 이보다 두 단계 높은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애플은 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무디스는 애플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과 높은 고객 충성도, 현금 보유력 등을 신용등급 상향의 이유로 들었는데요. 애플은 앞으로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현금을 보유했다. 굉장히 부럽죠. 또한 애플은 매년 자사주를 대규모로 매입해서 소각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나눠주는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시 말해 애플은 안전자산이라는 것이죠. 애플은 작년에만도 855억 달러를 들여서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실적도 좋고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애플이기 때문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리치 플랫폼이 생각하고 있는 애플의 투자 포인트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폰의 여전한 성장이고 두 번째는 서비스 생태계의 확대 및 B2B로의 매출 확장입니다. 우선 첫 번째 아이폰의 여전한 성장에 대해서는 모든 애플의 서비스 신성장 동력은 유료 가입자 수에서부터 오고 현 시점에서 유료 가입자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안드로이드에서 iOS로 넘어오는 사용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안드로이드에서 iOS로 건너온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아이폰만의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갤럭시가 화소는 더 좋을지 모르나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은 아이폰만의 감성이 있다고 생각하죠. 현재 500달러 이상 세그먼트에서 애플의 점유율이 무려 80%를 돌파하는데 이러한 아이폰의 돌풍을 막을 경쟁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아이폰 판매의 여전한 성장은 아이폰 생태계의 매출을 무난하게 올려줄 명확한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서비스 생태계의 확대 및 B2B로의 매출 확장인데요. 이번 분기 서비스 매출액이 약 198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2% 성장했습니다.
iOS 고객 수 확대로 유료 가입자 수가 전분기 7.85억 명에서 8.25억 명까지 늘어난 것이 매출 확대의 배경이죠. 애플 TV 플러스는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파친코의 두 번째 시즌 제작을 확정했다고 밝혔죠. 사실 애플 TV 플러스는 OTT 후발주자로 비교적 적은 구독자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 공개된 파친코 에피소드 1 조회수가 공개 일주일 만에 560만 회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또한 애플 뮤직은 공간 음향이 적용된 K-팝 플레이리스트들을 선보이는 등 수요층의 니즈에 부합하는 기능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플 뮤직의 공간 음향은 돌비 애트모스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생생하고 새로운 차원의 청취 경험을 선사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플의 매출이 B2C 위주의 비즈니스가 매출의 증가를 이끌었다면 향후 서비스 부문의 추가적인 성장 동력은 B2B로부터 나올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애플이 작년 11월 베타 서비스로 발표한 애플 비즈니스 에센셜은 5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구독형 서비스입니다. 별도의 IT 전담 직원이나 조직을 운영하기 힘든 소규모 조직을 위한 관리 서비스로 보시면 되는데요. 애플 비즈니스 에센셜을 구독하면 회사에서 사용하는 맥, 맥북, 아이패드, 아이폰, 애플 TV 등의 제품의 설정, 업그레이드, 백업, 보안, 지원, 수리 등 제품 수명 관리 주기 동안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니 어떠신가요? 더 이상 성장할 만한 파이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던 애플의 성장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게다가 이 생태계의 시작점인 아이폰의 올해 출하량은 약 2.6억대로 전년 대비 9%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애플의 성장이 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 이런 것들은 주가의 상승을 가져오기에 충분한 요인일 것 같습니다. 너무나 믿음직한 애플, 시장이 소음으로 기회를 준다면 이 시기에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가 추천드려 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